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이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이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드리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어.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도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쯤 남편은 가게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 부인? 아,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 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온 정신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의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여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설이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였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옆하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던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엿 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옆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 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구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내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신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대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휴.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었어요. 잠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갓 20살이 되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버렸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갈 길을 갈 거면 왜 저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른 척 했었지만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서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난다는 걸 봐왔던 저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안고 자라와서 그런지 커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채워준 건 저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건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에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주게 되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댁 집안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좀 늦은 나이 때 시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남편의 친부였던 분은 오래전에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바람을 피우셔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품을 떠났던 부모와 다르게 시모는 혼자 남편을 키우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시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었죠. 시모는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셨지만 2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던 시모를 제 두 눈앞에서 보고 말았었죠. 저는 그때 임신을 했던 몸이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었는데 시모가 제 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저는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언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대? 집안 살림들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신까지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정말 틀어져 버렸네. 아무래도 쉽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화번호 좀 받아야겠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여기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몰래 결혼까지 하면 되겠어? 위자료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갈라서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저희가 이룬 가정을 깨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안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가 갈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에서 수다 떨 정도로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갑자기 찾아와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당장 너희 집안 부모님들 오시라고 연락 좀 드려라. 이왕 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하거든. 남편의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초면인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닌 날카롭고 불편한 표정으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낸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화를 내시길래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서둘러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고 남편은 시모가 왔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달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날 남편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는 시모에게 그리움보단 분노만 남겨져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반대로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남편한테 천천히 다가가 양손을 잡아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우리가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엄마가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들 혼자 살 줄 알았던 집에 웬 여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던데 그 기간 동안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이 결혼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뇨. 제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가 눈이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 집안 어르신분들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네.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가 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 거니?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거야?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를 갈라놓으시려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엄마인 나한테 먼저 인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오늘 어디를 잠깐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임신한 여자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내 버렸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시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란 상태라 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은 제 몸을 살펴주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길래 시모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니까 남편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시모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짜고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남편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모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네의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곤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길래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다며? 내가 너희한테 사람을 붙였는데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잠깐 얼굴 좀 보게. 문자 보낸 주소로 잠시 들려라. 저희한테 사람을 붙였다고요? 지금 감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분명 그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 연락하세요. 나 몰래 너희들이 이사라도 가면 일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사람을 붙인 건데 뭐가 문제니?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일단 너희 집 앞에 차를 보낼 테니까 아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저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는지 좋은 말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너랑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니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별일은 없을 거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으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대신 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이다. 너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상황만 더욱더 악화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너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시모는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니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하는 기사분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간 시모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황만 악화가 되는 거라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꽤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중 나온 시모가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정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곤 처음 꺼내신 말이 귀한 내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눈빛과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하고 있어? 애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이는 너 옆에 서 있는 과천댁한테 맡기고 식사부터 하도록 하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 아들, 딸도 전부 과천댁이 돌봐줬었거든. 그만큼 베테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아이부터 맡기고 식사하면서 저번에 못했던 얘기 마저 하는 게 좋겠구나. 집사람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얼굴도 참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충 봐도 알겠는데요. 저 여자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봐봐요. 버려진 옷을 주워서 입은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우리 집안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저 여자한테 50첩 진수성찬까지 차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는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밥 안 먹을 거면 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는 법이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은 다 뭐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를 데려오신 이유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시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식사를 유도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시모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실지 몰라 걱정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아이를 안고 있던 가정부 직원분께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빛을 보내자 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돌려달라며 따라가려 하자 앞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어른이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자리에 앉지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건 좋게 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거든. 일단 너는 이것부터 작성해라. 이혼 서류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류에 작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놀아준 대가니까 잘 챙겨두고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셨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저는 그이랑 일거운 가정을 깨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이한테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일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손주 앞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돈까지 지어준다잖아. 계속 떼써봤자 너만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니? 엄마, 저 여자 밀당 정말 잘한다. 저 금액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 이건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 너한테 지금 준 돈이 5억인데 얼마를 더 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고 손주까지 넘겨줄 수 있는 거니? 한 10억이면 되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10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제 삶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한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이 사람 사업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아들이다. 다른 기업 집안의 딸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엮이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거든. 단지 흠이라면 그쪽 집안의 딸 나이가 50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 벌써 대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내 아들을 급하게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 했는데 갑자기 네가 튀어나온 거다. 결혼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 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나 싶었다. 요즘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내 아들은 고졸에 돈도 없고 자기 입 겨우 풀칠하면서 살 게 뻔한데 결혼을 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지. 그래서 내가 전날 너를 봤을 때 일이 복잡해져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거다.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5억 더 얹어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에 남자 하나 골라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지금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서로 좋아 죽을 때지만 시간 좀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고. 돈이 쪼들리니 너도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회에 뛰어들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상 제자리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가난을 또 물려받고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결국 가난한 삶이 반복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위해 생산직이나 뛰어들겠지.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 그쪽 집안에서 내 손주를 키워주기로 했어. 나이가 50이니 아이를 가질 수야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입양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그쪽 집안에서도 훨씬 좋다고 했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이와 결혼한 걸 반대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네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누리고 살면 뭐하죠? 당신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을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당신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들고 있어요. 어느 친엄마가 나이 50이나 먹은 아줌마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당신은 돈에 정신 팔린 여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본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결국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는 순간 남편은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와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아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둬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기회를 엿보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주변에 있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몸만 옮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대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거라며 심각한 문자를 재차 보냈었죠. 남편은 이 문자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감시가 없을 때 이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해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경찰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나타난 시모에게 저희가 당하게 될까봐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던 시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고 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시모의 욕심으로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 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것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 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 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더 안 좋은 꼴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이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와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지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 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넣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 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 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 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